이른 봄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64세 순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남편 병국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이틀째. 아직도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자는 홀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젯밤 큰아들 태민의 말을 뿌리치고 나온 길이었죠. 순자에게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 인생의 동반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마치 자신의 반쪽이 예고 없이 떠난 것 같은 허전함이었습니다. 1980년대식 오래된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디지털 시계보다 아날로그 시계에 익숙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데이트 때 받았던 그 손목 시계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날에만 꺼내 차곤 했죠. 오늘처럼 말입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한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양손으로 영정사진을 꼭 안은 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어젯밤 늦게까지 조문객들을 맞느라 피곤했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1호실. 순자는 중얼거리며 장례식장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빈소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순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영정사진 앞 의자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뒷모습이었지만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모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특유의 약간 구부정한 어깨,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진 머리. 분명 그것은 죽은 남편 병국이었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순자의 손에서 영정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는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온전히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 태민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 오셨어요? 순자의 시선은 여전히 의자에 고정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태민아, 방금 네 아버지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무 충격이 크셔서 그래요.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네 아버지가 저기 앉아 있었어. 내가 직접 봤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방금 들어왔어요. 빈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그런 거예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본 것 같은데 환각이었을까요? 애써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방금 전 남편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딸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태민 오빠가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순자는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잠깐 어지러웠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는데 정말 환각이었을까?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위로를 건넸고 순자는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빈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그 모습이 보일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장례식 마지막 날, 순자는 화장터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남편과 닮은 남자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그 남자에게 다가갔지만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엄마? 미영이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있어서. 미영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신가 봐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차창 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있었던 걸까? 40년 결혼 생활 동안 때때로 남편이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설명할 수 없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그런 작은 의문들을 그저 넘겨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왜 이리 이상한지. 집에 도착하자 자녀들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지.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 오랜 설득 끝에 자녀들은 돌아갔고 저녁이 되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이 갑자기 너무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치자 1979년 순자와 병국이 처음 만났던 시절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갓 간호학교를 졸업한 24살의 순자와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병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당시 병국은 항상 진지하고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1980년 5월 유신 시대의 막바지에 치러진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순자는 사진 속 신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첫 만남 때의 사진과 결혼식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이었죠. 단순히 결혼식 날의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앨범을 넘기던 순자의 눈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남편이 약간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이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 찍은 가족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첫 만남 때 그 어색한 미소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진들에서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던 기억들. 아이들이 어릴 적 때때로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남편이 약간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이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 찍은 가족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첫 만남 때 그 어색한 미소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진들에서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던 기억들. 아이들이 어릴 적 때때로 남편에 대해서 낯설어하던 기억들. 그리고 특히 분명 얼마 전 만났던 지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모아놓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간 덮어놓고 넘어갔던 의문점들을 탐구하기로요. 남편의 서재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의외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병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익담한 신문과 돋보기, 항상 마시던 보리차 잔까지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순자는 작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사무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앨범과 중요 서류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책상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무척이나 아껴서 순자에게도 열쇠를 주지 않았던 금고였습니다. 대체 안에 뭘 숨긴 거냐고, 여자라도 넣어놓은 것 아니냐며 장난을 하다가 부부싸움까지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남편은 항상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의 유언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석함 그 안에 내가 마지막 선물을 좀 넣어놨어. 필요할 때 열어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죠. 침실로 향한 순자는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보관해둔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실버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열쇠가 정말 그 금고를 여는 열쇠일까? 서재로 돌아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금고가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낯선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주민등록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순자의 남편의 이름은 최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국.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최대국이라는 이름의 낯선 존재는 생년월일도 병국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하나의 주민등록증 최병국 이름으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분증, 똑같은 얼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23일. 오늘 형 병국이 죽었다. 형이 죽으며 유언을 남겼다. 형이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를, 그녀를 슬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 형이 쌍둥이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나는 평생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한다. 형과 나는 직업도 같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으니 문제될 건 없다. 서류 준비도 수월하지만 역시나 혼란스럽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남편이 죽었다니. 하지만 다이어리에 적힌 시점에 이미 순자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병국이 되어야 한다. 형의 목까지 살아가야 한다. 순자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979년 6월 1일. 순자와 첫 데이트. 그녀는 내가 병국인 줄 안다.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나는 그저 형의 그림자일 뿐이다. 1980년 5월 15일. 결혼식. 순자는 여전히 모른다. 내가 대국이라는 것을. 병국이 형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을. 형이 사고로 죽던 그날부터 나는 형이 되어야 했다. 그게 형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순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40년간 함께 산 남자가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다음 페이지들을 급하게 넘겼습니다. 순자가 임신했다. 태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형이 원했던 이름이다. 순자가 가끔 이상해한다. 내 목소리가 처음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조심해야 한다. 미영이가 태어났다. 순자는 행복해 보인다. 나도 행복하다. 하지만 이 행복이 내 것 같지가 않다. 손에 들고 있던 다이어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금고 속 사진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9년 4월 병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얼굴이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우울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979년 7월 대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사랑했던 남자는 진짜 최병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쌍둥이 동생 최대국이었던 거였습니다. 진짜 병국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대국이 형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도 몰랐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은, 함께 나눈 모든 추억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었을까요?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순자가 나를 여전히 병국이라고 부른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 나는 평생 형의 그림자로 살았다. 하지만 순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이 순자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갑자기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다이어리와 사진들을 금고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걱정됐어요. 태민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네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태민은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가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것도 보였고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 괜찮다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 태민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태민은 할 수 없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금고를 열고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속였단 말이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지? 태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변하게 만든 건가요?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생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빨리 와. 태민이 집을 나간 후 순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속 충격적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지나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이 갑자기 커피를 싫어하게 된 것.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커피는 몸에 안 좋다며 전혀 마시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필기체가 미묘하게 바뀐 것도 기억났습니다. 연애 초기 받은 편지들의 글씨체와 결혼 후의 글씨체가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 글씨가 안정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죠. 더욱 이상한 건 남편이 가끔 자신들의 첫 데이트 장소를 헷갈렸다는 것이었어요. 분명 경복궁에서 만났는데 어떤 때는 창경궁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나 보다 라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온 것 같았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순자는 황급히 살펴보던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와 태민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 전화 받고 급하게 왔어요. 방문까지 걸어 잠그시고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미영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사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태민이와 미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이 되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자녀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 그리고 그녀는 서재로 향해 금고에서 다이어리와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봐.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태민이와 미영이는 다이어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순자가 원했던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다이어리 아버지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순자가 당황했어요. 미영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흘려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진, 미영이가 흑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요즘 사진 같은데요? 흑백으로 인쇄한. 아니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태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좀 더 살펴봐도 될까요? 태민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의대 동기들 자료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최대국이라는 이름도 검색해 볼게요. 몇 분 후 태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관련 어떤 기록에도 최대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 등록 명단에도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럴 리 없어. 순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미영이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시니까. 혹시 상상으로? 상상이 아니야. 순자가 울먹였어요. 나는 분명히 봤어. 장례식장에서도 봤고 다이어리도 읽었어. 태민이와 미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말을 믿기보다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상담사 선생님과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를 잃으신 충격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상담사라니? 내가 미치기라도 했다는 거니? 나는 미치지 않았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본 건 진짜야. 하지만 자녀들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면서 순자는 점점 자신이 확신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일일까요? 미영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무도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슬프시니까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전문가와 얘기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보여준 증거들 그리고 그들의 확신의 참모습. 혹시 정말 자신이 슬픔에 빠져 이상한 것들을 상상해낸 건 아닐까요? 부정하던 순자는 고개를 돌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살펴보던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체를 다시 보았죠.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이건 내 글씨체잖아. 순자의 말에 아들과 딸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사실 저희 둘 다 진작에 엄마 글씨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과 딸의 말에 순자는 멍하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그걸 부정할 증거들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담을 받아볼게. 일주일 후 순자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의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님. 편하게 앉으세요. 순자는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이 와보라고 해서 왔어요. 사실 이게 저한테 정말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처음 진료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세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 그리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평소와 다른 경험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남편의 모습, 금고에서 발견한 다이어리,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의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다이어리나 사진이 없다고 해요. 인터넷에도 최대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순자가 말을 마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의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때로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할 수 있어요. 기억을 왜곡한다고요. 네. 너무 큰 상실감을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 뇌는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건 순자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남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거짓이라기보다는 순자님 마음속에 진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분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죠.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순자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다이어리와 몇 장의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을 거라는 예감과는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순자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겉은 익숙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봤던 그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적힌 글씨들, 날짜와 문장들, 형이 죽었다고 쓰인 문장, 대국이라는 이름, 형의 연인을 대신한 결혼. 그 모든 것을 적고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순자 자신이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다이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글씨를 따라 읽으며 속으로 되뇌었죠. 여보, 왜 이런 글을 남긴 거야? 도대체 왜 이런 글을 남긴 거냐고. 그러니까 진실은 다이어리를 쓴 것이 바로 순자였고, 순자 스스로는 남편이 그 다이어리를 남겼다고 세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책상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읽다만 신문, 돋보기 그리고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메모지에도 비슷한 필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펼쳐보았지만 그 안엔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쌍둥이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가족 서류와 흔한 병원 진료 내역뿐. 순자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은 분명히 남편의 흔적을 쫓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진실을 깨닫게 되자 고통과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본 것 같았는데 정말 남편의 기록 같았다고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깊은 슬픔 속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순자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혹시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번엔 자녀분들과 함께요. 순자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님,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남편분에 대한 사랑은 진짜예요. 40년간 함께한 추억들도 모두 진짜고요. 다만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마음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이야기요. 네. 어쩌면 순자님은 40년간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분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다시 그분을 탐구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으니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간 그 사람을 돌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순자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남편분은 순자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태민이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담 어떠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태민아, 미영아, 엄마가 서재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세 사람은 함께 서재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금고를 열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순자의 필체로 가득한 다이어리와 몇 개의 중요 서류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저희는 다 이해해요. 순자는 자녀들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리움과 혼란 그리고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걱정시켰네. 괜찮아요.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태민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환상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의사의 조언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여보, 순자는 때로 습관적으로 남편을 불렀다가 스스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에서 시작해서 안방, 작은 방 그리고 서재까지 각 방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서려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기억이, 안방에서는 잠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서재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읽는 모습이. 정말 인생이 더덥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거실 소파 모서리에서 뭔가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시작인가.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남편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그곳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선명했어요. 남편이 평소 앉던 의자에서 뭔가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의자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알겠어. 순자가 빈 공간에 대고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재.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 그가 쓰던 만년필, 그가 아껴 입던 옷까지. 하지만 당신이 남겨둔 건 정말 많아. 40년의 흔적들이 여기 다 있어. 순자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상담 후에도 몇 번 확인해 봤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볼펜, 클립, 돋보기, 그리고 순자는 서랍 구석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순자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진짜 편지였어요. 순자에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영 민망하네. 아마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난 세월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돌이켜보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나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는 마. 당신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태민이와 미영이를 잘 부탁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당신 자신의 행복도 찾아줘. 당신 못난 남편 만나서 평생 제대로 된 호강도 못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있고 부디 행복하길 바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받은 감사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순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 순간부터 순자는 더 이상 남편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움이 만들어낸 거짓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기억으로서 말이죠. 순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오며 전등을 끄면서 말했어요. 잘 가, 여보. 이제 정말로 잘 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모든 것을 정리 중이었죠. 그때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주워 들어보니 그것은 처음 보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희미하게 1975년 아내와 함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순자와 남편의 젊을 적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조용히 앨범에 다시 끼웠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과 함께한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4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다는 것이었어요. 비는 더욱 잔잔하게 내렸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기대어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이제 정말로 떠났지만 그와 함께한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순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고 순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